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인천시가 웹3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지역 인재 양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인천 블록체인 칼리지 교육 개설 기념 오프닝 행사를 오는 14일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각 교육과정별 상세 안내 및 강사진 소개, 시민 참여 이벤트 등 교육 시작 전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천시는 이와 함께 바이낸스, 솔브케어 등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트렌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블록체인 전문가 특강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 인천 블록체인 칼리지는 블록체인 허브 도시 인천 조성, 그러니까 블록체인 허브 도시 인천 이거를 조성하는 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기업과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관 협력 인력 양성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교육부터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전문 인턴십 과정 및 프로젝트 연계 과정인 해커톤 코스 등 실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까지 세분화된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하네요. 인천시가 이렇게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는데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인천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항구 도시인 부산입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계획 최종안이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건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지 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와 추진위원회는 이번 달 말 또는 늦어도 다음 달 초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계획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계획안에는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구체적 형태와 토큰 증권을 비롯한 취급 범위, 거래 유형 등의 내용이 담긴다고 하네요. 다만 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자산은 취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실 코인이 제일 중요한데 코인은 또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네요. 추진위원회가 리스크가 큰 코인이 아니라 부동산, 금 등 현물을 디지털화해서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코인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고 이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그런 쪽을 취급하기보다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이나 금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바꿔서 취급하는 내용인 것 같네요. 업계는 현존하는 원화마켓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 외에 코인 등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소가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로 주목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코인을 취급을 안 하는데 코인 등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소가 등장할 거라고 기대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코인은 취급 안 하는데. 아무튼 예정대로라면 지난 5월 말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관련 최종 계획안이 나왔어야 했는데 이게 무기한 이제 연기가 됐었고 지금에야 이제 계획안이 나오는 거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어떤 우리가 소개했던 남구경 사태에 따른 뭔가 지연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인천과 부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항구 도시가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블록체인 및 크립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지난주 NFT 시장의 판매량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NFT 시장은 판매량이 30%
구매자가 87% 줄어들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NFT 데이터 제공 플랫폼 크립토 슬램에 따르면 10일 기준 NFT 주간 판매량은 전주 대비 30% 감소한 1억 6,732만 달러, 한화 약 2,18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래 건수는 총 223만 건으로 전주 대비 7.59% 줄었고요. NFT 구매자는 전주 대비 87% 급감한 14만 7,940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블록체인별 NFT 판매량을 보면 이더리움 NFT 판매량은 전주 대비 30% 감소한 9,681만 달러, 한화 약 1,261억 원이고요. 시장의 5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주간 거래 건수는 22만 건으로 전주 대비 30%가 줄었고요. 주간 구매자 수는 27,780여 명으로 82% 감소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은 지난주 솔라나에게 뺏겼던 2위 자리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NFT 판매량은 전주 대비 21% 줄어든 2,824만 달러, 한화 약 368억 원을 기록했고요. 시장 점유율은 16%로 2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57%인데 비트코인이 16%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거래 건수는 32만 건으로 전주 대비 15% 증가했지만 구매자 수는 2,761명으로 무려 9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NFT가 2위 자리를 좀 다시 탈환하긴 했지만 감소 폭은 더 커요. 이게 뭐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비트코인 거래량이 뭐 더 늘어서 2위가 됐다기보다는 이제 솔라나 거래량이 더 줄어서 이렇게 2위로 어부지리로 이렇게 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솔라나는 주간 판매량이 18% 감소하며 3위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폴리곤, BNB 체인이 각각 4, 5위를 차지했고요. 주간 가장 많이 팔린 NFT 컬렉션은 BAYC로 주간 967만 달러, 한화 약 126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제 통계 사이트인 데블레이더에 따르면 거래량 기준 한 주간 상위 NFT 마켓플레이스는 마켓플레이스의 순위는 전주와 변동 없이 블러, 오픈시, 이뮤터블 X 순위라고 합니다. 네, 저 블러가 오픈시를 이렇게 뛰어넘은 줄은 몰랐는데 뛰어넘었군요. 제가 좀 그 마켓플레이스 이런 순위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새 블러가 또 거래량 기준 오픈시를 넘어선 상태네요. 네,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 녹음에서 체스님, 기린님과 함께 이렇게 NFT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과연 NFT가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러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드러블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06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장마인데도 불구하고 셋이 또 모였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데뷔전을 잘 치렀고요. 어, 우리나라 골프장은 진짜 필드 처음 나가봤는데 예전에 중국에서 한번 나가봤는데 거의
양몰이를 하듯이 그렇게 캐디가 쪼아대가지고 네. 뭐 하여튼간에 뭐 공 놓고 바로 휘두르고 공 놓고 바로 휘두르고 그랬지만 이제 뭐 저는 아주 좋은 경험이어서 네. 앞으로 이제 좀 많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때 그 성적표를 올려주신 걸 봤는데 그 다른 분들하고 별 차이가 안 나게 이렇게 잘하셨더라고요. 네. 네. 뭐 나쁘진 않았어요. 네, 어. 나쁘진 않았는데 뭐 제가 그 퍼팅이나 이런 거 연습을 많이 안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좀 많이 좀 까였지. 뭐 남은 솔직히 그 연습하면은 많이 늘 수 있겠다. 체스님이 운동신경이 좋으셔서 뭐 어떤 스포츠든 이제 최고는 못 돼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빠르게 올라가는 거. 아니 길버님 스탠스가 좀 바뀌었어요. 가기 전에는 이제 이분 빨리 나가서 좀 깨졌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아니 깨졌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 전이고 이제 뭐 갔다 와서도 이제 뭐 잘했다고 하니까 물론 제가 제 눈으로 또 이렇게 본 게 아니고 기록지만 놓고 본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조작이 있었을 수 있다. 그 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어쨌든 이제 믿기로 하고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한 거를 또 아니까 좀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또 축하하는 거죠. 그 실제로 운동신경이 좋아서 잘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곧 그 정체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저주다. 네. 저주군요. 왜냐면 최고는 못 돼요. 아무튼 그냥 취미로 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막 이제 한 주간 기억에 남을 일을 한 거는 없고 어제 유튜브를 좀 보다가 유재석 유재석님 나오는 핑계고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 송은이 씨랑 김숙 씨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데 두 분도 팟캐스트로 일어나셨잖아요. 그렇죠. 네. 비보라는 회사를 차리신 게 이제 뭐 그 팟캐스트 이름이 뭐 송은이 김숙의 비밀 보장인가 뭐 그래서 비밀 보장을 줄여서 비보 해서 이제 그렇게 차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막 팟캐스트로 그냥 진짜 뭐 어디 막 조그만한 데에서 막 이렇게 막 녹음하고 막 그랬던 거를 회상을 하면서 지금은 건물을 세운 게 이게 되게 감개무량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우리 블로킹도 이제 꾸준히 뭔가 하다 보면 언젠가 또 빛을 보고 우리 블로킹 이름으로 이제 건물도 세우고 블록체인 이제 뭐 특구 뭐 이렇게 또 하고. 근데 그러면 유튜브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가 조회수가 한 자릿수입니다. 그냥 우리가 근데 어쨌든 이게 탁 치고 나갈 타이밍을 잘 봐야 돼. 뭔가 항상 이렇게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잘 컨텐츠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 홍보 타이밍이 오면 빵 이제 홍보를 해서 이제 뭔가 좀 돌파를 해 나가야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일도 좀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지금 어떤 이 어려운 상황을 나중에는 되게 웃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연락 오셨던 분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연락을 오셔가지고 자기가 토큰 발행을 너무 하고 싶다 이제 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근데 이게 토큰 발행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쉽지 않아가지고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토큰을 발행한 다음에 NFT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전화 끊고 나서 한 시간 있다가 그러면은 NFT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토큰을 발행하는 건 괜찮겠네요. 자기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근데 그래서 원래 NFT 프로젝트를 우리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요런 이제 제가 전화를 요즘 이렇게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만간에 한번 이제 뭐 저희 팀 분들에게도 아시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어쨌든 이 업계에서도 아직도 이 토큰과 NFT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계신 이제 이 블록체인 업계 밖에 계신 분들께서도 일단 다들 토큰을 좋아하시는데 이제 막상 이제 막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NFT로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토큰을 넘어가는 약간 조금씩 이제 네, 야금야금 이제. 근데 규모가 뭐 몇 년형 정도예요? 그분께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한 시드 정도를 일단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뭐 한 1, 2억 정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아이템은 정해져 있고. 그쵸.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이제 패션 쪽에서 이제 일하는 뭐 아이돌 이제 뭐 옷 같은 거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의상 제작.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조금 크게 해보려고 뭐 컨소시엄 같은 걸 뭐 지금 이제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의미는 그거예요. 그 징역 몇 년감이냐. 지금 규모가 이제 한 3년 살고 하면 되는 건지. 그 정도면은 뭐 징역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요? 예, 그 정도면 벌금형 정도로? 예, 벌금. 예. 아니 뭐 정상적으로 하다가 망한 거는 뭐 징역살이 할. 그 정도는 뭐 아직 예. 뭐 그저. 예. 정직하게만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꿈이 이제 다들 꿈이 있잖아요. 이제 이 정도는 키워야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액수에 따라서 이제 한 5년이냐 10년이냐 그래서 연수 나누기에서 이제 연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아직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아직은 괜찮으실 것이다. 네. 아니 근데 아이템을 여기다 노출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먼저 하면 어떡해? 아니 근데 뭐 패션이라는 아이템이 뭐 아무나 그쵸, 하는 그쵸. 거기 때문에 아니, 디테일한 거는 뭐 여기 청취자는 아니시죠? 아니실 것 같아요. 네. 들어주셨으면 아마 저한테 그런 질문을 안 하셨을 것이다. 그쵸. 그것도 네. 그렇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이어서 또 이제 뭐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 보죠. 그 NFT 시장이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NFT를 해볼까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시장으로 보면은 계속 이제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좀 뒤로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NFT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존재를 하니 이게 어떻게 반등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NFT 프로젝트에 대해서 요즘에 고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왔고, 근데 여기서의 반등은 이제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가격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NFT 가격이 막 무슨 뭐 지금 뭐 얼만데 뭐 막 BAYC가 얼마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식의 반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대중의 관심들이 얼마나 또 커지느냐 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이건 거죠. 하나의 NFT가 거래가 한 번 일어났어. 근데 이게 막 10억에 일어났어. 이것보다 만 원짜리 NFT가 막 1000번 거래가 일어나고 이런 게 제 기준에서는 오히려 더 조금 그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반등했다라고 저는 그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유즈 케이스가 있어야지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 NFT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이제 이거를 듣는 분들이 기준에서 얘기할 거면은 차라리 거래량이 맞아요. 그냥 일반적인 거래량이 어떻게 이제 그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가격이 오를 거냐에 포커스를 두는 게 맞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유즈 케이스 다 떠나서 경제를 봐야 돼, 경제를. 근데 이제 그 크립토가 엄청나게 화랑일 때도 이제 그 토큰 시총이 이제 2,000조였어요. 2,000조면 우리나라의 GDP랑 맞먹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을 다 합쳤을 때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는 2,000조는 되게 작은 규모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 금융이 다루는 돈보다 작다고.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상 크립토가 가격의 급등락이 올 수 있는 거는 대야가 작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욕탕물을 넘치려고 그러면 물을 많이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크립토는 대야에 있기 때문에 물을 좀만 부어도 넘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크립토가 이제 그 대야가 작아가지고 출렁출렁 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왜 크립토에 돈을 넣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목욕탕물이 너무 넘쳤기 때문에 더 이제 오를 게 없으니까 이 조그만 대야로 이제 와서 이제 그 재미를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NFT는 언제 이게 올랐냐? 이 대야물이 넘치고 난 다음에 올랐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NFT는 크립토로만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크립토도 원화로 사야 되는데 그 원화로 크립토를 바꾼 다음에 그 크립토를 다시 NFT를 투자했다라는 거는 이 크립토의 그 조그만 대야도 넘쳤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살 게 없을 때 NFT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장이 안 좋은 이유가 사실은 NFT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목욕탕물도 텅텅 비었고 이제 다 비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나리오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NFT는 경제가 살아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NFT가 언제 오를 것이냐라고 그 생각을 할 때에는 경제가 언제 살아나는지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올해 연말이면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이제 중반인데도 안 보이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거란 말이죠. 내년 하반기에 뭐가 살아나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시키고 이제 점점 인하해서 이제 그 시장에다 돈을 푼다. 그럼 일단은 기존 금융이 먼저 살아나요. 크립토가 먼저 살지 않아요. 그 기존 금융이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안전자산, 그러니까 안전자산 다음에 조금 더 위험한 것 중에 좀 오를 만한 안전자산이 비트코인을 사고 뭐 이더리움을 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많이 샀잖아. 그럼 이더리움 관련된 NFT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게 그런 거야. 이게 뭐 유즈케이스 다 떠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돈으로 뭘 사냐 했을 때 야, 이더리움 한 10배 갈 거야. 그럼 이더리움 일단 사요. 근데 이더리움은 근데 재미가 없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 있잖아요. 그걸로 NFT를 사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이제 BAYC까지 온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완전히 화랑일 때 이제 토큰으로 더 이상 뻥튀기 할 수도 없을 때의 시나리오고 당연히 그 전에 유즈 케이스가 발견되면은 뭐 당연히 뭐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유즈 케이스는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만들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할 수는 없고 그냥 기존의 크립토 문법으로 봤을 때는 기존 금융 자체가 먼저 살고 그러니까 뭐 일단 주식시장이 먼저 좀 살고 그 다음에 비트 이더 중심의 그 대장주의 크립토들이 먼저 살고 그 다음 알트 살고 그 다음에 그 알트 위에 올라가 있는 NFT가 산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NFT 장이 살라 그러면은 일단은 기존 금융의 신호가 먼저 와야 돼. 그때 당연히 이제 이게 뭐 기존 금융이 살고 뭐 한 몇 개월 뒤에 뭐 비트이더가 살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시점에서 가장 마지막 시점까지 간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막 갑자기 올라가지고 자금이 풀린다 싶으면은 그때 아마 비트이더가 같이 오를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주식시장 잠깐 좋아지면 비트 잠깐 올랐다가 또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지금 뭐 비트가 뭐 레버리지 절대 안 되고 지금 뭐 전통 금융이 뭐 망가지니까 비트가 오른다. 그 전혀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비트이더가 아마 그거랑 같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토큰이 풀리면은 그때 이제 NFT 프로젝트들이 이제 슬슬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NFT 시장이 살아나고 그 돈으로 이제 뭐 뭔가 또 새로운 뭐 러그풀도 만들겠죠. 그러면 또 감옥도 가고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지금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그래서 NFT는 결국에는 흐름을 봤을 때는 타이밍상은 뭐 육상으로 따지면 0.1초 차이라도 가장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게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좋아요. 증권 시장에 올라가면 그때 비트든 이드든 잡으면은 이제 오를 거고 그 다음에 비트랑 이더가 뭐 3%밖에 못 오른다. 그래서 이제 NFT를 올리는 게 그거예요. 더 오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위험 자산이 점점 이제 가는 건데 알트 오를 시점에 아마 NFT가 오르게 될 거다. 이제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한테 이제 이 질문 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NFT를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하는 요 모델이 지금 이제 유행한 지 한 1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작년 한 1월, 2월? 네. 뭐 좀 더 빨리 보면은 이제 그 전년도 2021년 뭐 한 10월 뭐 이럴 때쯤부터 이제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지금으로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이제 또 다른 사이클에서 보면은 이제 체스님 말씀해 주신 건 이제 경제 사이클에 기반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저는 이제 어떤 그 프로덕트에 기반한 사이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이제 딱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시작해서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래서 정말 단순한 MVP만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사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한 2년에서 3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의 스타트업들이 데스밸리를 겪는 3년이라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ICO나 NFT 시행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그게 사이클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이제 진행되는 편이죠. 그리고 NFT 같은 경우는 뭐 사실 NFT 개념이 나온 지는 사실 좀 시간이 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 크라우드 펀딩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재작년 작년 초 이때 이제 우후죽순으로 나왔고 지금 딱 1년 지나면서 이제 그 1년 지나면서 벌써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뭐 고꾸라지고 살아남은 프로젝트도 있고 뭐 어떻게 가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네. 벌써 이제 결과물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성숙한 프로덕트가 나오는 시기까지가 아마 내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3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토큰 NFT 프로젝트들이 그래서 좀 이 NFT를 기반으로 한 성숙한 프로젝트들이 나오는 시간이 아무래도 올해 말도 아마 좀 이를 것 같고 내년 중반쯤은 돼야 이 프로덕트들이 좀 나올 것 같고 뭐 경제가 뭐 살아나는 것도 뭐 올해 말 얘기하긴 하는데 프로덕트 자체가 일단 나오고 뭐 경제가 살아나기 전에도 뭐 가격을 떠나서 일단 사람들이 뭐 이거를 쓰고 어느 정도 하는 것 자체는 뭐 가격을 떠나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이게 NFT를 기반으로 한 좀 성숙한 프로덕트다 이런 게 나올 때까지는 아마 내년 중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NFT가 꼭 거래가 많이 돼야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기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게 굉장히 메인 피처긴 하지만 그냥 뭐 소울버튼 토큰이라든지 그냥 딱 발행을 해가지고 들고 있다. 그다음에 뭐 꼭 오픈시나 블러에서 거래되는 거래량만으로 꼭 측정돼야 그게 올라가야지만 NFT 씬이 살아났다. 이렇게 보기엔 또 어려운 면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성숙한 프로덕트를 볼 때까지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남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좀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체스님 말씀처럼 경제가 살아나면은 크립토로 자금이 당연히 더 지금보다 많이 들어올 테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활황이 될 텐데 활황장이 될 텐데 그때 크립토에 이제 유입되는 암호화폐 코인에 들어오는 그 자산들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NFT도 많아질까? 그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NFT 시장은 이제 가격을 떠나서 이게 필요하냐에 이제 그 논쟁이 있잖아요. 이게 그림 쪼가리에 왜 이런 돈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가 무슨 실체가 없는 데이터 쪼가리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욕을 먹어서 어떻게 보면 NFT는 그림이라도 만들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다른 코인에서 이제 부족한 그런 개념들을 보완하고자 나온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너는 그림만 있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돈을 그렇게 받느냐? 오히려 좀 그렇게 또 욕을 먹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런 상태로 딱 그러면은 NFT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경제가 성장하고 이제 비트, 이더, 알트들이 성장한다고 해서 같이 이제 이 NFT도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제 주위에서 막 얘기를 해도 NFT가 이게 왜 비싼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코인이랑 똑같아요. 코인이 겪었던 그런 시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NFT를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자금을 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이제 차선책으로 좀 NFT로 건너온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상황인데 또 그분들이 또 NFT를 하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려면 다시 코인으로 가야 돼. 코인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NFT는 이제 거의 지나가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코인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어떤 통과 의뢰이거나 아니면 코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어떤 경험? 연습? 좀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좀 위치라고 한다면 NFT가 반등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 사이클이나 제가 말씀드린 뭐 이 프로덕트 사이클 대비해서 NFT가 다시 화랑이 올 수는 있는데 아직 한 방의 펀치가 더 남았어요. 그게 이제 NFT의 가상자산 분류가 들어가느냐 안 되느냐 요거 이제 그거랑 NFT가 가상자산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대해 이제 증거성 이슈를 이제 디테일하게 판단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펀치가 한 번 더 남았거든요. 이제 그거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가격이라든지 뭐 활용도가 좀 더 결정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제가 제 지인분도 마찬가지인데 NFT를 가지고 시작하더라도 지금은 좀 그레이 에어에서 시작할 수 있겠지만 당장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돼가지고 이제 NFT 씬이 다시 올라오면은 지금은 이제 뭐 저기 뭐 미카라든지 뭐 다른 법안 저기에서 미국에서 낸 법안 이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NFT는 조금 이제 좀 판단해서 좀 보류하고 있는데 NFT가 이제 다시 활성화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판단을 시작할 거란 말이죠. 네. 그때 됐을 때 이제 NFT를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시던 분들이 또 다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는 일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지금 딱 봤을 때는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이제 한번 그 사례를 봤잖아요. 코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진행되고 사례를 봤으니까 NFT도 이제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가이드라인 보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긴 음식물 네. 내용이 중요하다. 뭐 이런 네. 내용을 보면은 결국 나중에 이제 뭐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뭐 사실은 NFT도 얼마든지 그런 펀치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하고 가는 상황도 필요하고, 지금 뭐 내년 시간적으로 뭐 내년에 어떤 뭐 경제 상황이나 뭐 프로덕트 뭐 나오는 거를 떠나서 얼마든지 다시 그 펀치를 맞게 되면은 또 이제 다시 또 하락세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네. 이게 사실 그 짚어주신 대로 NFT가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상자산 규제 이슈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은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NFT가 가상자산 규제 그 범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실 그 장점은 없어지는 거죠, NFT 가지고. 이거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사실 가상자산 이슈는 네. 가상자산 업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네. 봤을 때 명백하게 이거는 이거는 규제 당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가상자산은 예를 들어서 문제 없이 좋은 케이스를 만든 케이스가 뭐냐고 했을 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없고, 비트코인은 규제 대상 아니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페이코인 뭐 얘기 나오는데, 페이코인은 뒤에서 환전을 이제 엄청나게 해오면서 이제 피해자를 이제 양산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네. 거기에 투자자 피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NFT 프로젝트들이 규제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그렇죠. 네. 명확하게 정의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투자 받고 돈 제대로 쓰고, 이게 중요하지.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규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보고, NFT가 왜 규제에 안 들어왔냐면은 아직 규제 당국이 문제 삼을 만큼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잡지는 다 안 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래서 좀 중요한 건 NFT는 결국에는 살릴 거냐 말 거냐고 했을 때, 네. 경제 상황이 좋아가지고 살리는 거는 분명히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건 투자금이니까, 네. 유동성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프로덕트로 제대로 증명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걱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NFT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NFT가 뭔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NFT가 뭐예요라고 자꾸 업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이렇게 쓸 거야가 정의가 돼야 되는 문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솔직히 지금 봤을 때는 아직 좀 멀었어요. 그렇게 사용성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네.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제품이 나오더라도 그걸 시장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만들어도 이제 시장에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하게 되면은 NFT자만 들어가게 뭐 코인이냐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품이 나온 이후에도 그러면 시장을 설득해야 되는 건데, 시장을 누가 설득하느냐.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과 또 그걸 쓰는 거는 별개니까 어쨌든 간에 시간은 걸린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NFT는 진짜 규제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것까지 가상자산으로 이제 편입시키면은 진짜 문제가 되니까, 뭐 진짜 이거는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도구라고 보는 거죠. 까딱하다가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사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규제고 나발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실 기승전결이 조금 비슷하긴 해요. 니들이 똑바로, 그러니까 니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똑바로 하면 무서울 게 없다. 그러니까 유지 케이스는 항상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유지 케이스만 나오면 당연히 좋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거는. 유지 케이스가 나왔으면은 여기엔 그거 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엄청 편한 건데, 유지 케이스가 안 나오니까 지금 방송도 그렇고 안 좋은 소식을 자꾸 다루다 보니까 이게 겉도는 그런 게 있는 건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딱 유지 케이스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막 그래서 이거 새로운 거네? 이러면서 막 써. 그러면은 그 대표적인 그거예요. 그 진짜 바람직한 거는 쿠팡. 쿠팡 보세요. 쿠팡에서 뭐 저기 뭐냐 배송업체들 막 갑질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 정산 늦게 한다 그러고 거기 입점하는 데도 수수료 많이 뗀다 그러고 정산 늦게 해준다고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뭐 대주주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뭐 주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거 규제하죠? 소비자들 난리 나요, 진짜.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 왜 너네가 자꾸 주가 떨어뜨리냐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난리 난다고. 소비자들이 진짜 난리치고, 솔직히 업비트만 하더라도 업비트 때리잖아요? 아마 투자자들 막 들고 일어설걸요? 그만큼 업비트는 편리하게 잘 만들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소비자 설득하면 끝인 거예요. 끝. 이런 논의가 필요가 없어. 막 규제 당국도 국민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그 일반 소비자들이 야 진짜 이거 건들지 마 이러면은 뮤직하우가 대표적인 게 왜 뮤직하우가 금융에서 움직였냐면은 몇백 건이 들어왔대요. 그 민원이 이거 막 떨어지는 것 같다고. 오를 때는 뭐 안 하는데 떨어질 것 같다고. 그때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소비자를 설득하게 되면 그냥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소비자를 설득해야 되는데 소비자를 등쳐먹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까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등쳐먹으니까 막 러그풀이 등쳐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해. 근데 손해도 조금 봤어.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넘어가고 막 그러는 건데 이거는 뭐 하루 인베스트먼트 뭐 몇천억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아니 규제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진짜 NFT는 지금 러그풀 해봤자 뭐 나온 게 뭐 5억도 큰 돈이죠. 근데 5억이랑 3,500억이랑은 5억짜리가 700개가 터지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유예기간이 700개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5억씩 하게 되면은 700건의 프로젝트들이 막 터지고 나고 막 이럴 때는 이거는 진짜 NFT 이거 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이러면 규제되는 거죠. 근데 이 NFT가 제가 체감상 비트코인 100만 원일 때 딱 이 정도 느낌이었어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 시간을 돌아가게 되면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그러지 못하니까 또 똑같이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NFT가 규제가 될 거다라고 바라본다는 시선이 있다면은 그거는 여기는 범죄의 소홀이다라고 이미 인정한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규제를 전제로 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냐면 이게 왜 그 규제할 이유가 없는데 그 규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미 지금 호주머니 챙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토큰 프로젝트들의 깜빵형을 보면서 내 감옥에서의 연봉을 재고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성선설입니다. 그러니까 성선설이면 사실 NFT가 규제 안 들어간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럼요. 규제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걸 전제로 깔아야지 규제가 들어간다는 건 이미 이제 얘네들 이미 NFT 프로젝트는 먹튀가 전제로 깔린다는 건데 이제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아직 NFT는 규제 밖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대신에 우리가 엄격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 증권성이 있다 그러면은 증권성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아주 약하게 그리고 증권성이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금융위가 막 고소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성 있으면 그걸 아주 축소시켜가지고 뭔가 이제 다른 유지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뒤통수 때리는 게 제일 나쁘거든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NFT 프로젝트들은 지금 기회가 있고 그럼 진짜 말 그대로 경제 사이클 안 오더라도 사실 스타트업이면은 스타트업 중에 잘 되는 데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또 NFT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스타트업 그런데. 근데 이거는 사실 일반 스타트업들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펀딩도 잘 안 되고 이제 이게 뭐냐 이렇게 시장 설득도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만약 그걸 찾는 프로젝트가 있으면은야 여기 초빙해야죠 블루킹이. 저도
보면 NFT가 그 크립토보다 그러니까 가상 그 암호화폐보다 조금 더 이제 친화적으로 갈 수 있고 좀 대중적으로 널리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암호화폐는 이제 화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뚫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NFT는 그냥 그런 걱정 안 하고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화폐로 쓰겠다도 아니고 그냥 이걸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멤버십이 될 수도 있고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막 나라에서 포인트 멤버십 이런 거를 막 강하게 때리질 않으니까 근데 그런 용도 외적으로 자꾸 이상하게 쓰니까 그게 이제 규제가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용도를 조금 더 그러니까 내가 한탕주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NFT를 이렇게 잘 녹일 수 있게 막 가격 펌핑 이걸 좀 떠나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최스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코인이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NFT로 넘어온 사람들이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 NFT도 코인처럼 자꾸 써버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슬슬 이제 규제 당국에서도 아씨 이거 NFT는 이거 코인 같은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얘네들 보니까 이것도 문제 되겠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든 NFT뿐만 아니라 그냥 뭐 어디 기업의 포인트든 멤버십이든 그걸 가지고 나쁘게 쓰면 다 규제가 들어와요. 어떤 거든 이게 NFT라서 블록체인이라서 크립토라서 규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체스님 말씀에 그런 부분은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이게 잘 써야지 코인도 잘 쓰면은 규제 이렇게 했겠냐고. 잘 안 쓰니까 코인도 잘 못 써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 혼나고 있는데 NFT 똑같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 그게 조금 답답해서 이제 이 주제를 가져왔던 겁니다. 아니, 근데 그 기린씨 얘기대로 뭐 소울바운드 토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서비스로 성공하면은 그것도 거래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 회사에 투자금이 많이 몰린다고요. 그 NFT 자체 거래량이 아니더라도 그쪽으로 돈 몰리면 그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SBT 이런 거를 그냥 주고 돈은 딴 걸로 받으면 되잖아요. 꼭 무슨 SBT나 NFT를 팔아서 그 돈을 벌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거를 뭔가 직접적으로 팔아서 돈을 벌 생각만 하니까 이거 그냥 부수적으로 사업을 도와주는 어떤 도구로서 써도 되거든요, 충분히. 근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이제 빠르게 많은 돈을 한탕 해 처먹고 가려고 하는 이 나쁜 놈들 때문에. 성악설이신가요 지금? 저는 둘 다 조금 이상해서 성선 성악 다 둘 다 좀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게 좀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빨리 좀 잡혀가고 걸러져서 조금 더 이제 평화로운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한 줄론 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 몇 년형 계산하는 건 이제 그만하자. 아니 아까 먼저 이 말씀 꺼내서 계산 혼자 해놓고. 그러니까 농담을 던졌으니까 이제 수습을 하는 거 이제. 그 계산은 이제 나도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너무 지금 재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재판 하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재판거리가 늘어나고 있고 FTX는 아직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터질 게 지금 한꺼번에 다 터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최승님 덕에 생각났다. 아주 이왕 터지고 한꺼번에 다 터지자.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승님이 한줄론평을 듣고 이게 터질 때 어차피 시장 안 좋을 때 한꺼번에 터지고 그게 나아요. 제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타노스의 강림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터져가지고 이제 이거 수습해가지고 잘하고 있다가 또 터지고 이래버리면은 이거. 근데 지금 가격이 50%보다 지금 한 90% 넘게 떨어졌는데 타노스 이상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기린님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같은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 타노스 이상이에요 지금. 그렇죠. 하긴 진짜 그거는 인정하는 게 솔직히 기린 씨는 자기가 돈도 넣고 저기 또 메타콩주도 그
날리시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제 메타 공주는 금지입니다. 지금 이제 고릴라라 해주세요. 기인님 지금 그 돈 날리고 몸도 건강 날리고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그건 있어요. 이 청취자분들한테 그건 얘기해야 되는 게 이 말의 무게감은 솔직히 기린 씨가 제일 있네. 보니까. 왜냐면은 많이 해봤으니까. 본인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냥 그 입이나 터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돈을 넣은 사람이고 심지어 개발까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무게감은 이분이 제일 크죠. 왜냐면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그 얘기 사석에서 했잖아요. 아, 나는 공자, 맹자 이런 성인들 안 믿는다. 그 말씀들을. 그럼 새로운 기자예요? 아니, 기자.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들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있는 시대에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거와 이제 동일하게 기린 씨만큼 이 시장을 잘 느끼고. 아 근데 진짜 성선설은 맞네.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진짜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진짜 그 욕이나 퍼부을 텐데 그래도 이제 뭐 프로덕트 사이클이란 얘기를 하면서 옹호까지 하면서 진짜 그 고릴라 새끼들 옹호도 하고. 뭐 전체적인 뉘앙스 약간 그 호구 새끼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아니, 진짜. 뭐 아무튼 저는 우리 도시 형도 올라가서 머스크 한번 갈겨줬으면. 아니 머스크를 왜 갈겨요? 아니 싸우는 옥타곤에 아니 근데 가니까 왜 굳이 머스크를 까요? 머스크 형이 이제 도지 가지고 열심히 장난치셨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리고 우리가 또 머스크보다는 이제 도시형을 더 좋아하니까. 그렇죠. 아구창 한 대 날려주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블로킹 306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왔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NFT는 반등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아니 반등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요.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NF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좀 이 업계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주제와 재미있을지 모르겠는 정해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